자, 이제 8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렇게 제법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설명할 것도 좀 많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자, the device that transforms 이건 아까 했던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날로그의 그 파형을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흔히 말하는 거나 영화로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필름 영화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디지털 형태인데 이제 이게 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 이진법에 의한 수로 ADC라고 했다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 가장 기본적인 연지관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연지관, 연결사, 지시어, 관다 대명사, 지시어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여긴 특별한 게 없고요. This analog signal입니다. This analog signal.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 이제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것을 변환기를 ADC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컨버터라고 부르고 A 디지털 폼이라고 하는 요 말이 여기 보면 B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일단 디지털 형태가 되게 되면 그 디지털 샘플들은요,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들이 이제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공될 수 있고, 처리될 수 있고, 저장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뒤에 목조가 나오므로 능동의 현재 분사를 쓰면 되는 거죠. 이제 디지털 오디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같은 경우 특히 디지털 오디오의 경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작업과 똑같은 건데 일단은 디지털 오디오의 경우에 acoustic signal is converted to an electrical analog waveform by a microph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coustic signal, 선생님이 말하는 이 음성적인 신호들이 뭐로 변환되냐면 일단은 전기 애널로그 파형으로 바뀌죠. 뭐에 의해서? 바로 마이크에 의해서 일반적인 그러한 소리가 이런 음성적인 신호가 아직까지 아날로그죠. 마이크로 말할 때는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시면 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영상 편집도 많이 쓰지만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아직도 이제 크레디트 프로그램을 쓴단 말이에요. 시연을 해볼게요. 이렇게 시연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말한 건 음성이죠. 여기 전기 장치로 바뀌는 것이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죠? 그리고 이 컴퓨터로 들어가면서 이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파형이 생기잖아요. 요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디지털입니다. 내가 말한 건 음성이죠. 여기 전기 보이시죠? 이게 디지털 신호가 되고 이제 이진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 뭐 붙이기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단 말이에요. 복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죠.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성을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 전기 신호가 쿨레이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변환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ADC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이미 데이터로 바뀌어 있는 상태. 데이터면 이제 무한 복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에서의 큰 그 차이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이거 사실 논술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거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양쪽을 써놓으시고 그래놓고 이제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항상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아날로그 대 디지털 할 때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복사를 할 경우가 어떠세요? 복사에서 이 아날로그의 경우는 원본보다 약간 좀 흐리무리하게 복사되죠. 근데 이제 디지털의 경우는 뭐예요?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의 질이 뭐예요? 거의 원본하고 똑같은 게 복제되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편집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의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디지털화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전송도 쉽죠.
복사기 생각하시면요. 복사하면 이제 원본보다 옛날 아날로그 복사기들은 원본보다 점점 질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옛날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VHS 비디오 테이프도 보시면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뭐 전송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것이 아날로그 형태로 아직까지는 돼 있죠. 이 아날로그 신호가 ADC에 적용돼서 이것이 ADC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바이너리 폼, 이진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일련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변환기에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쿠레디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러한 데이터들, these data, 이러한 데이터 representing audio information입니다. 그래서 음성 정보를 표현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진법으로 나타나는 이 데이터들은 쿨레디트를 거쳐서 또는 ADC를 거쳐서 이제 데이터화가 되죠. 디지털화가 되죠. 저장됩니다. 컴퓨터에 메모리 장치나 MP3 등등에 이제 뭐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디지털이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A로 가는데 여기에 이러한 데이터, these 데이터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는 다시 이렇게 electrical waveform입니다. 다시 그 전기 뭐라고 할까요? 전기 파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뭘 사용해서 이번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DAC 컨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러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통해서 다시 전기 파형으로 바뀌고 이 전기 파형은 is fed into an amplifier. 앰프로 들어가는 거죠. 앰프니 말하는 앰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것이 다시 앰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것이 현재 이게 0101 이게 숫자잖아요. 숫자 이진법 숫자란 말이죠. 이걸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죠. 바꿔서 이 전기 신호가 바꿔서 이것을 that drives a speaker that 그래서 이제 이 앰플리파이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운영하는 장치가 일종의 앰프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증폭기죠. 쉽게 말하면 스피커를 구동하는 장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피커가 뭐 하는 거예요? reproduces the original acoustic signal. 원래의 어쿠스틱 소리를 재생해내는 바로 그 스피커를 구동하는 장치가 앰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말한 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 마이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저장했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다 편집이 끝나는 후에 다시 이제 원하는 음악이나 이런 걸 다시 재생해서 또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 다시 이렇게 편집 후에 여러분 강의 들을 수 있게 다시 틀어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로 듣는다고 하면 그 컴퓨터 안에서 그게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서요, 여러분 귀에 스피커나 이어폰을 통해서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날로그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럼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이 음성은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전기 아날로그로 바뀌고요. 그랬다가 ADC를 통해서 우리 디지털로 바뀌죠. 저장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편집 후에 다시 여러분에게 이번엔 ADC를 통해서 DAC죠 이번엔. 그래서 이걸 아날로그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전기파형으로 이게 바뀌어서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다시 아날로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요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전환을,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그냥 말하는 걸 들으면 되지. 물론 내가 말하는 걸 직접 여러분 육성으로 들으면 현장 강의를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듣기 위해서 저장하고 편집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번 들어와야 되는 이유 하드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런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성에 대한 것도 봤고 흥미 있어 할 만한 영상에 대한 얘기도 아까 잠깐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영상에 대한 것도 좀 보면 뭐 안 어울리거나 아까 필름 영화라고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필름 영화 수업 시간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거는 디카예요. 디카.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걸로도 많이 찍죠. 뭐 디카 하면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 소형 그 전자 카메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캠코더 같은 진짜 그 무비용 카메라인데 다만 그것이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여러분에게 할 얘기를 지금 대충 쳤습니다. 잠깐 좀 멈춰서 좀 쳐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카메라도 여러분도 이제 이런 디카를 사게 되면 아마추어들인데 영화를 찍을 수가 있죠. 필름 값이 사실 필름 값이 비싸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 다시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들이나 할 수 있고 비싸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저렴하죠. 뭐 데이터만 저장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필름 값이 전혀 안 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사실 요즘 뭐 그 디지털 카메라도 비싼 거는요, 굉장히 비싸서 거의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경계가 거의 없어지는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치들이 워낙 좋으니까 장비들이 여러분이 찍는 영화도 사실 뭐 평생 한평생 필름 영화만 찍는 감독들의 못지않게 기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디카의 수준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이제 이 필름 카메라를 또 쫓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필름에 대한 재생력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 우리 토이 스토리 같은 거 있죠, 디즈니에서 만들어내는 그 컴퓨터 픽사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일본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대표된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색상이라는 게 좋잖아요. 아직도 필름이나 그런 셀지, 그 셀 애니메이션의 그 색감은 수동 작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뭐 탁월하죠. 일반적인 컴퓨터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라데이션이나 칸의 한계가 있어서 색감을 나타낼 때 딱딱딱 각지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건 좀 참고로 한번 알아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름으로 영화를 찍은 다음에 나중에 그 비디오로 판권을 이제 이렇게 줄 때 필름 영화를 비디오용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DVD 하면서 뭐 대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꾸는 거는 이제 디지털이 돼야만 복제가 가능하겠죠. 영화로 찍은 필름은 필름 통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디지털화해야 복사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백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과정을, 즉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을 이 텔레시네라고 합니다. 텔레시네. 가끔 영화 자막에 이렇게 보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요. 텔레시네라고. 거꾸로 여러분,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디카로 찍었어요, 영화를. 근데 나중에 이게 영화가 대박 난 거야. 옛날에 그 우리 그 유승범인가 뭐 그 유승한 감독 동생 배우도 있고 그러죠. 유승범이 형이잖아요. 그 양반이 처음에 데뷔작이 인정사정권인가 뭐 있었는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구나. 그 디카로 찍은 디카로. 디지 카메라. 예산이 뭐 몇십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영화가 이건 한 1억 남짓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나름 스토리가 재미있으니까 극장에 개봉이 된 거예요. 근데 극장 개봉할 땐 디카로 개봉 못해요. 반드시 필름 영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에 집어넣고 키네코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집어넣으면 필름 영화 같은 느낌이 최대한 살리도록 이렇게 좀 뻥튀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카로 찍어놓은 걸. 약간 필름 느낌이 나게. 그런 걸 키네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극장에 상영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영화 데뷔작을. 이렇게 뜰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예산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성 같은 거는 소리 파형만 바꾸면 되는 거지만, 이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화는 장면들에 있는 색감이나 이런 거 모든 거를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걸 데이터로 환산하면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한 장면이라 하더라도. 그 그림 하나씩 있는 거랑 여러분 음성 하나씩 저장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영화는 그 수많은 소위 말해서 그 프레임들이 막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림으로 보잖아. 그게 다 저장이 돼야 돼요. 그림 한 장 한 장 한 장 몇십만 프레임이 존재하는 거죠.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과 우리 이런 음성은 저장 용량 자체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물론 당연히 영상이니까, 영상으로 저장되고 있으니까 용량이 많겠죠. 유튜브에 올리는 거. 근데 이제 워낙 그 화질을 뚝 떨어뜨려서 음질이랑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저질 화면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 올라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자, 선생님이 이런 저 영상이나 이런 쪽은 뭐 또 한 영상 해주시기 때문에 설명을 상당히 좀 거의 깊이 있게 좀 드렸어요. 요 문장 끼워넣기 한번 넣어보죠. 요 문장 끼워넣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그러한 태도 방식 때문에 우리는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아니 때로는 그걸 우리 실제로 필요로 하기도 한다 했었죠. 아까 이제 했던 문장이고 이 문장은 Making mistakes, 이제 실수라는 것이 can be an important part of news reporting. 뉴스 보도에 있어서 실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뉴스 미디어가 should aim to produce truthful information. 물론 정확하게 진실을 보도하는 쪽에 목표를 둬야 하겠지만 일단 슈도가 들어가면 요지라고 볼 수도 물론 있죠. 주제법칙 제1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이 못지않게 as important as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진실을 보도하는 거 못지않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요? 정보를 빨리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 뭐뭐하는 반면에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while이 이렇게 대조되면 이제 스킬이 있었죠. 자, while이 무슨 반면에라고 해석될 때 while 다음에 x 콤마 찍고 요지네 요지. 요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된 보도라는 것도 중요한 반면에 요지 여기서부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릇되지만 빠를 수만 있다면 그런 정보도 나름 유용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강조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자, 주제는 화려하다 해서 이 법칙에 의해서 맨날 우리가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죠. 센 말이죠. 정확한 정보인데 너무 늦게 나오는 정보. 이거 이제 우리 빈칸 추론에 대비할까요? 이런 정보는 사실은 of a little bit 별로 가치가 없어요. 뉴스 형태로서. 예를 들면 연결사 체크해야겠고요. 여기서 혹시 두 개인가요? 여기서 연결사 두 개 났네요. 그렇죠? 이 밑에도 of cours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사 문제 대비하시고요. 근데 이건 내용적으로 되게 중요해서 사실 연결사 말고도 빈칸 추론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정확하지만 늦게 나온 뉴스 아무 소용 없다. 예를 들어서 journalist train crash 기차 충돌을 취재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covering 쓰겠죠. 이거를 취재하는 그러한 신문 기자나 어떤 모두 기자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is told 듣는다는 거예요. 경찰서장으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사망자가 이만큼 된다. 앰뷸런스 쪽에 뭐라 할까? 앰뷸런스 반장이라고 할까? 이 사람 말하기 사실 이 정도가 죽었다. 반면 병원 측에서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자는 뭘 보도해야 할까요? report that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report that. A number of people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차이점 우리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이니까 word to word kill했다고 보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가 이렇게 일단은 그냥 두리뭉술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될까? 아니면 그가 일단은 이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중에 try to confirm which is right after later on 나중에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 일단 보도해놓고 숫자를 하나 선택해서 보도해놓고 나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거죠. 자, 물론 it might be weeks before the final death toll was determined입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몇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죠. 뭐 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그러한 사망자의 숫자가 death toll이 결정될 때까지는 아마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소비자들은 우리 구독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당장에 대부분의 그러한 소비자들은 내 생각에 would prefer to know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확한 대략적 숫자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wonder 궁금해하기보다는 what range 무슨 범위에 a number of deaths came into죠. 어떤 범위 안에 수많은 사망자가 속해 있는지라기보다는 그냥 대충의 숫자를 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의 요지는 아까 while 법칙에 의해서 while 그렇죠? 신속하게 빠른 것도 사실 뉴스에서 부정확하더라도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당연히 정확한 게 물론 좋지만 대략적인 숫자가 또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rather than 법칙도 여기 있죠. 리딩 스킬에서 rather than 법칙
이거죠. 자, 연결사 문제 말씀드렸고요. 빈칸 추론에 필요한 단어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빈칸 추론. 위에서 아까 inaccurate 이란 단어 한번 빈칸에 대비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까지요. too late까지요. 자, 그 다음에 대충 숫자라고 할 수 있는 approximate number 이것도 또 빈칸에 대비를 하시죠. 자, 이제 10번인데요. 10번은 뭐 거리 틀린 학생이 없고요. 집에서 이제 그 통조림을 만드는데 또는 냉장식품, 장기 보관식품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아까 중요성 강조했던 부분이죠. 센 말이에요, 센 말.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자체가 강조가 돼 있네요. 요지요, 나 요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제는 화려하다 해서 강조한다는 말 자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강조한다는 말들인데 이 말들이 대놓고 들어가 있죠. 나 요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담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었다? 동격이네요. 당신이 집어넣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동격의 대절입니다. 자, 그 속담은 이지죠. absolutely 강조죠.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다 이거죠.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집에서 canned food죠. 통조림 음식에 여기서 만드는 통조림 음식에 관해서라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quality ingredient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preserved food that 당신이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you will be proud 자신 있게 to serve 내놓는단 말이에요. 뭐를 내놔요? 여기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serve 뭘 내놔요? 이렇게 이걸 내놓는 거죠. 내놓는 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좋은 퀄리티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도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you can follow 당신이 물론 구구절절히 모든 걸 다 이렇게 통조림 만드는 절차를 다 정확히 그대 따르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재료가 거지 같으면 결과물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반대가 살짝 나왔어요. 부실한 재료입니다. 지금 공통 주제를 찾고 있는 건데요. 아주 탁월한 재료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고, 지금 3번은 이제 부실한 재료 얘기가 나온 것이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이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울러라울러 얘기인데 저 딴소리고요. 5번입니다. outstanding 이것도 했던 거군요. 일단 최고의 재료를 선택하면서 이게 나오고요. 좋은 결과물은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를 낮추지 않은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다 이제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좋은 재료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 하나 빼내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하나 골라내고 이제 답으로 고르면 되는데 아까 보면 이제 나쁜 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3번 보기에 나쁜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에게 장동건, 박중은, 장동호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장동건, 박중은, 장동호. 그럼 당연히 박중은과 장동건을 묶은 이유는 자, 박중은도 훌륭한 배우이긴 하지만 그러나 장동건이 더 훌륭한 배우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A죠, A 합치면. 장동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질이 안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은 박중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 B, A, C 타입 여기 C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패턴으로 풀어도 되겠고요. 자, 우리가 18강에서 냉동, 통조림, 냉동식품, 통조림 형태, 또 건조식품의 장점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스라비아. 그 부분이 일단 빈칸 추론 부분이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거죠. 빈칸 추론 대비하시고요. 어법 좀 볼까요? 어법도 좀 챙겨 놓으시고요. inferior, superior 두 번 나왔죠. 어휘도 좀 같이 봐 두십시오. 어휘도. 자, 이제 11번입니다.
자, 다음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제 언어의 다양성의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of great concern입니다. 그 linguist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그 생태계에 대한 얽혀 섞여 있다 보니 이게 도저히 번역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아까 그 얘기가 있었었죠. 자, 그다음에 자, abandoning native or 그래서 일단은 그 고유 언어가 사라지는 것,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or what are often called heritage language죠. 흔히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그러한 토착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화유산 계승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언어들은 A or B이고 여기가 문제를 내기가 좀 그러네요. 이건 그냥 이게 답인데 넘어갑시다. 이거는 문제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은 초래하죠. 결국은 문화적 정체성의 소실을 의미한다 이거죠. 뭐하면 뭐하다. 결국 원인 결과죠. 원인 결과. 언어가 소실되면 정체성을 잃게 되고 또 생태계에 대한 많은 정보도 소실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문화적 다양성도 소실되게 되고요. 많은 그 우리의 그 토착 언어들이 오럴이죠. 구전되는 언어, 구어가 많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losing their vocabulary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어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is a form of cultural poverty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Communities, 지역사회들은 are deprived of their history, 역사와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모두 빼앗기게 된다. 자, speech communities입니다. 언어 공동체 and 사실상 전 세계는 lose the unique 독특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세계관이냐면 들러붙어 있는 이제 attached 되어 있는 그 언어에 들러붙어 있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그 언어가 사라졌을 때 사라지다 수동태 안 되죠. disappear 사라지다 나타나다 appear입니다. 뒤에 부사밖에 안 오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고 하는 언디 떡 왜라는 그 부사가 잘 붙기 때문에 이것도 일형식 동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disappears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원인 뭐예요? 언어 소실이죠. 결과 뭐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획일화가 될 수 있고 문화유산이 사라질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요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짚어줄 것은 어법 문제 좀 신경 쓰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레미 리프킨의 접속의 시대, 접속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사고 판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고갈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 아까 뭐 훌라춤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것이고요. 자, 우리말로 번역된 소유의 정벌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번역됐었죠. 자, 12번이에요 이제. 자, when people try to control situations that are essentially uncontrollable.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할 때 이거죠. 뭐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갑자기 무슨 그 유명 배우나 유명 그 아이돌 스타처럼 얼굴이 확 변하고 싶은 거야. 될 수가 없죠. 뭐 얼굴 잘하다 붙이지 않는 한 또 뭐가 있을까요? 내일 뭐 비가 안 오길 바란다든가 이런 뭐 날씨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할 수 없는 걸 자꾸 통제하려고 할 때 they are inclined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이빨 큰 경향이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한테 they need to take active control이죠.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단수 취급 is 굉장히 나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렇게 what이 주어 될 때 이렇게 되는 모양 잘 보세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what 덩어리가 이제 단수 취급한다. 뭐 이런 거 하려고 문제된 거 아니고요. 그 저기 내가 표시하는 것은 스킬 때문에 표시했는데 문제를 이거 조금 본장님이 내셨네, 잘못 내셨네. 이렇게 잘못은 아니고 뭐 굳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what 덩어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is 요지죠. 이렇게 요지가 되는 거죠. 요걸 때문에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그걸 이제 그 단복수 문제로 내버렸네. 자,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요지죠.
이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다 beyond their control, 자신의 통제 밖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UGA의 절반은 나왔습니다. 절반. 그와 유사하게 teaching people,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뭐라고 읽히냐면 accept the situation, 상황을 받아들여라. That could be readily changed 해야 됩니다. 기꺼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라고 이렇게 숙명이다.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could be 동사가 나와야죠. bad advice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들,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마치 필연인 것처럼 하고 받아들여라 하면 이것도 나쁜 또 조언이죠. 자, 때때로 the only way to get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is, 아닌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근거가 나와요. 자, 많은 근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when people who feel helpless입니다. 무기력하게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은 종종 fail to take control이죠. 이건 뭘 통제하는 걸 실패할 때, 그때 they experience negative emotional states such as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전체에 대한 이것에 대한 또 근거일 수도 있겠네요. 즉 무기력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통제를 하는 것을 실패할 때 자기가 무기력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 통제하려고 들면 괜한 무기력감을 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포기할 땐 때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스트레스처럼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또한 여러분 면역 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We can see from this,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 있냐면 that 건강이라는 것은 linearly, 직선적으로 통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원인 결과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직선 딱딱 원인 결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한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should, 요지네요. should. 반드시 이렇게 권장돼야겠죠. 뭐 하라고? 통제해야 되는 거야. 어느 지점까지는. 하지만 또 뭐 하러 권장돼야 되냐면 should be encouraged, 또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control, 통제하라고 이렇게 권장돼야 되겠고요. 또 뭐 하러 권장돼야 되냐면 인정하라고 권장되어지는 거죠. 인정하라고. 뭘 인정해요? When further control is impossible, 때로는 추가적인 통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때를, when, 그러한 때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건강의 기본이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주제의 법칙 4번 법칙, 여러분 필자의 견해와 깨달음에 해당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가 나와 있었죠. 여기서 연결사가 아까 similarly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thus, 그러므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연결사 위치가 너무 가깝네요. 두 개가 위치가. 대신에 similarly 문장을 끼워 넣기로 바꿔요. 끼워 넣기. 근데 그렇게도 좀 문장이 거시기하네요. 너무 기네요. 끼워 넣기 하기에는. 자, 하여튼 일단 뭐 끼워 넣기. 근데 문장을 좀 이러니까 이럴 때 문장을 좀 작업을 하잖아요. 여기를 마침표를 넣어주고 장난들을 좀 치잖아요. 다 문장을 분리해서 요걸 끼워 넣기로 오케이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작업을 하겠죠. 좀 그렇게 좀 손을 좀 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이거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 좀 봐두시죠. 자, 13번 앞에 6번에 대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과 유사 질문이 되겠어요. 작년도 EBS 23강 엄선 선생님 거 23강 10번 문제인데요. 자, It's striking to me that, 나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거죠. In all the heated debate죠 about healthcare reform, 이 의료 개혁에 대한 굉장히 히트 열띤 토론 속에서 부사구죠 이렇게 속에서 one basic fact is rarely discussed.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놀라운 건 뭐예요? And that, 그리고 and 그것은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to me that 이렇게 and that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여기는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에 대해서는 지시요.
그것은입니다. 단독 문장이네요. 문장 끝났고 또 문장이네요. 그것이 다른 말이 뭐냐면 한 가지인데요. 어떤 한 가지냐면 that could dramatically bring down the cost of 비용을 줄여준답니다. 보건 비용을 while improving the health 국민들의 건강도 유지시켜주면서 또 보건 의료 지원비도 병에 별로 안 걸리면 아무래도 이제 의료비가 다 올라가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자, 이제 근거가 나오죠. 이렇게 근거가 나옵니다. 국가의 의료비의 50에서 70% 정도는 다 예방될 수 있는 비용이 개인이 나간 거예요. The single most effective step most people can take to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The single most effective step이죠. 가장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른 말이 뭐예요? 음식을 좀 건강하게 우리가 먹는 것이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이죠. when과 if는 예시라고 쓰면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We were to stop overeating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if were to 가정법이군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라고 내가 해석한다 그랬죠. if were to 가정법.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입니다. if were to 가정법. 우리가 과식을 멈춘다면 그리고 if we were to stop eating unhealthy food 이런 것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대신에 또 if we were to instead 그 대신에 were to eat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Eat food with high nutrient density죠. 좀 더 이렇게 영양분이 더 높은 밀도를 가진 또 cancer protective property,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이런 음식을 처먹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상당히 have a more affordable, sustainable, effective healthcare system,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의료 체계를 가질 수가 있다. 즉 돈이 남아돈다는 거야. 노인애들한테 치료하느라고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왜? 국민적으로 건강하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아마도 less dependent on 보험회사에 덜 의존하고 의사한테 덜 의존하고 더 많이 의존하는 건 뭐죠? 우리 자신의 건강 선택에 더 의존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위에 첫 번째 달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그런데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난 놀랐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죠. 다른 말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은 식생활 개선 4번이 정답인데요. 아까 배웠던 주제는 화려하다 법칙에서 이제 뭐 효과적인이라든가 이번엔 problem and solution에서 보통 솔루션이 대놓고 이렇게 솔루션하고 나오면 참 좋은데 아까 스텝 할 수 있는 조치, simple step 뭐 이렇게 나왔죠. 스텝 뭐 이런 말들도 사실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4번인데 14번은 조금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쌤이 그 작년도 거 2010년대 25강 9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수로 26강 9번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은 X 해버리시고요. 이걸로 다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면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요거 해당하는 14번을 지금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지금 그걸 좀 여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프린터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없으면 그냥 화면을 보시고 적당히 필기를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4번 잘못 문제가 나가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자 변형 문제도 이걸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세기와는 달리 그 아날로그 세기는 어떤 세기냐면 이벤트가 반드시 상당히 컨시스턴하게 일관된 순서로 발생하는 아날로그 세기와는 달리 복사나 모든 게 한번 타자기 막 탁탁탁탁 치면 다시 앞으로도 뭘 칠 수는 없잖아요. 이 세계와는 달리 뭐 필름 카메라 영화도 이제 찍으는데 다시 앞에가 또 찍을 수는 없죠. 이미 필름이 계속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디지털 세상은 뭐예요? non-linearity, 그래서 line, linear, 선형, 비선형 방식, 즉 랜덤한 순서로 뒤죽박죽 글씨가 막 날아다닐 수 있고 컴퓨터에서 쓰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죠. HTML 언어 할 때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그 일단 텍스트가 왔다 갔다 하이퍼 수준이 높다는 거죠. 슈퍼마켓 슈퍼, 하이퍼, HT 텍스트, 그다음에 마크업 랭귀지죠. 그래서 이제 글자들의 색깔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또 이 색깔을 누르면 영상이 나오기도 해요. 링크도 걸 수 있고요. 또 위치도 막 바꿀 수 있죠. 슉슉슉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디지털의 특징이래요. 자, 즉 한 사건이 need not follow another죠. 다른 사건의 순서를 따를 필요가 별로 없어요. This is well illustrated in the building of a website composed of text, audio, video, interactive 옵션으로 구성된 문서, 소리, 영상, 쌍방향 옵션 구성된 웹사이트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묘사가 된다 이거죠. HTML 언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책으로 볼펜을 갖고 글을 쓰는 거랑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There's no reason to compose the text before inserting the audio or to develop the video after inserting the text. 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음성을 딱 집어넣기 전에 미리 텍스트를 쳐놓는다든가 아니면 비디오를 만들어 놓는 거죠. 뭐 하고 난 뒤에 텍스트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더 영상을 만들어 놓거나 이게 다 뭐예요? 일정 순서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any 강조죠. any 그죠? 강조죠.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looks attractive 보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크리에이터가 디자인 할 때마다 언제든지 anytime 늘 집어넣을 수가 있어.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은 produces a non-linear work style, 비선형적 방식의 작업 방식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방식 속에서 많은 그 applications,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애만 게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또 다음에 어떻게 배우는지 또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 올려드릴 때 아예 이게 교사용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해석도 보시라고 이렇게 단어정리랑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번이죠. 자, 15번은 11번 문제 유사지문이죠. 언어의 그 소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비록 globalization processes가 종종 blame for language loss죠. 언어가 소실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세계화 과정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 커뮤니티와 language activist죠. 뭘 포함해서? 언어 인류학자를 포함해서 이러한 언어 활동가들이나 그러한 지역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웹 기반한 그러한 기술이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딱 봐도 여러분 이건 솔루션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problem이죠. 이렇게 problem and solution입니다. although 법칙 아시죠? although x 콤마 찍고 요지라고 했습니다. although x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답이라고 했죠. 여기 요지네요. 결국 소수 언어들에 대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살려내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요지죠. although 법칙. 요거죠? although 법칙. 자, 버드레인 3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마지막 생존자랍니다. Speakers of. 그래서 슬래치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indigenous죠. 여러분 그 gen이라는 것이 이제 뭘 만들어낸다 이거죠. 유전자도 gen이잖아요. gen. 인디라는 건 인두의 인두는 이제 into라고 하면 되죠. 유전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indigenous라는 말은 토착, 타고난 그러한 언어인데 그 오레곤주에 있는 그러한 인디언 부족의 마지막 언어라고 볼 수 있는 소수 언어인데 한 명 남아서 한 명. 이 언어를 구사한 사람이. 그래서 실라치디니라는 이 언어는 begin to decline 급격히 이제 감퇴하기 시작했고 왜 감퇴하게 되면은 1850년대 중반에 감퇴했죠. 몇몇 그러한 문화 그룹들 speaking different language 다른 인디언 언어를 구사하는 다른 더 큰 부족들과 방언을 구사하는 부족들이 배치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에요? 똑같은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뒤섞여 버리니까 더 큰 부족의 말들을 일단 동화돼 버리는 거죠.
더 큰 부족과 이제 소통하려니까 이런 소통을 위해서 자신의 고유 언어를 고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배워야 하듯이 이 보존 구역 안에 있는 그러한 다른 더 큰 인디언 부족들과 뒤 섞이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치누쿠말 자곤 사투리 뭐 이런 것들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죠. 슬래치디니를 대체하기 위한 다행히도 이 언어는 그런데 immortalized honor talking dictionary using Lane's own voice죠. 이 마지막 생존자인 이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영구 보존되게 생겼어요. mortal 죽을 운명, immortal 불사가 된 거죠 지금. 이 말하는 사전에는 지금 현재 14,000개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어들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죠. Young people들이 are beginning to learn the language once again. 그래서 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부족은 아직도 저희 젊은이들은 슬래치디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다른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가진 다른 지역사회들도 또한 embracing social media죠.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기, 텍스트 메시징,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거, 이것을 일종의 자신의 언어를 구하기 위한 역시 솔루션입니다. 또 구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거, 탈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도구나 수단이겠죠. 로서 이런 것들을 IT 기반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 뭐였니? IT 기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멸종위기한 언어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프로블럼 앤 솔루션 패턴의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됐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